13번 죽은 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열쇠 문자로 만난 것은 죽음이었다. 죽은 사람은 관 속에 누워 말이 없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모두 끝난 듯 했고 고요하다 못해 편안해 보였다. 그가 어떻게 죽었든,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았든, 그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이루려 했든 그런 건 이미 의미를 잃은 지 오래였다. 주의 슬픔도 주의 평가도 그가 여태까지 남긴 그 어떤 흔적도 그저 남겨진 사람들의 것이었다. 바보가 관 속의 죽음을 보며 한 발 다가섰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산다는 건 뭘까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었다. 바보는 다시 중얼거렸다. 죽음을 만나는 것일 테죠. 그리고선 한참 동안 죽음을 바라보다 바보가 다시 중얼거렸다. 장미는 시들어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은 또 장미를 피우듯 죽음은 또 다른 삶일까요? 거울로서의 죽은 카드. 거울 카드 13번은 죽음이다. 13은 1 플러스 3으로 한 자리 자연수로는 4가 된다. 타로 카드에서 4번 카드는 황제다. 과연 죽음은 숫자 4 그리고 황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4는 사각형으로 완전한 질서나 통제를 나타내거나 꼭지점이 4개인 삼각뿔로서 물질을 나타낸다. 한편 황제는 최상위 통치자이지만 항상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또한 황제가 땅이나 물질의 주인이라면 죽음은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황제에게 죽음은 그가 가진 막강한 권력의 기초이자 실권의 근거이므로 죽음은 황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한편 사는 건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사와 수비학적으로 대응되는 13이 파괴를 뜻하지만 동시에 파괴는 또 다른 건설을 의미하므로 4와 13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보통 타로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타로가 윤회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누구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정말 새로운 시작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우리 자신은 부모로부터 왔고 부모는 그 부모로부터 왔기에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고 과거는 2번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윤회의 생명과는 동식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미가 시들어 씨앗을 남기고 그 씨앗은 또 다시 장미를 피운다는 사실에서도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알 수 있다. 죽음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샬신 성인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한다. 중국인 선교사 오봉이 대만의 오지마을을 찾아가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진심이 통했는지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에게는 새해가 될 때마다 사람의 목을 제물로 바치는 악습이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오봉은 원주민을 달래고 올러 2해 동안 제사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3년째가 되던 해에는 더 이상 원주민의 원성을 막을 수 없어 제사를 지내는 것에 동의하고 말았다. 누가 됐든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겨날 것을 우려한 오봉은 원주민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다. 모일 모시에 붉은 모자 옷을 입은 사람이 내가 일러주는 길을 지나갈 것이니 그의 목을 베어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었다. 그날이 되자 원주민은 오봉의 말을 따라 길 가던 사람의 목을 베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오봉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크게 깨달은 원주민들은 그동안의 악습을 버리고 오봉의 길마다 붉은 옷을 입고 그를 기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비록 오봉은 죽었지만 그의 부르짖음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커졌다는 것에서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오봉은 죽음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찰한 것이요 또 자신의 신념이 살아서 지속되게 한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저승이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종교적 입장에서는 내세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어떤 형태로든 이생의 삶은 신의 섭리에 의해 평가받는다. 즉 죽음은 죄를 묻고 벌을 내리니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니 기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죽음은 죽음 그 자체를 인식시키는 동시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로써 죽음은 단순히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삶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죽음은 생의 탈출구나 자유의 공간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리처드 바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을 보면 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은 단지 먹이 사냥을 위해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비행수를 익힌다. 조나단이 아주 높은 창공에서 논의는 스승 설리반에게 왜 이곳에는 다른 갈매기들이 보이지 않나요? 라고 묻자 설리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을 통해 다음 세계를 선택할 수 있단다. 지금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다음 세계가 주어지더라도 별로 새로울 것이 없지 않겠니? 조나단에게 배움이란 단지 노력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이연까지도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는 우리에게 죽음마저 받아들이는 노력을 보여주면서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의 관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죽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 것이냐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역설적으로 반문하는 듯 하다. 만약 당신의 거울카드가 13번 죽음이라면 나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방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 걸고 덤벼본 적은 있는지 또는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과연 목숨을 걸 만한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저 세상까지 연결된다면 난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하고 나의 죽음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조그마한 의미, 새로운 시작이라도 부여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거울 카드로서 죽은 카드는 주변에 상을 당한 사람이 생기거나 치명적인 사고나 병에 걸리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추진하던 일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 무엇보다 죽은 카드는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통째로 다시 생각할 것을 주문한다. 죽은 카드의 방어기제 승화 13번 죽음은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승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승화는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성숙한 방어 기제다. 어떤 목적이나 대상을 향한 해롭거나 충동적인 욕망을 예술, 문화, 종교, 과학, 일, 스포츠, 유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로 옮겨놓는 것이 승화다. 여기서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한 사람을 소개한다. 일명 땡땡이 화가로 잘 알려진 일본의 설치미술가 쿠사마 야요이는 의붓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잦은 폭력과 학대를 당했고, 그로 인해 심한 정신분열증과 편집증으로 원형의 점들이 떠다니는 환시를 체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가족을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미술 작업에 몰두하면서 세계적인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현재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작업실과 그 근처 정신병원을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매스컴에서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복수심을 누그러뜨리거나 오히려 자신같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사람을 접하곤 한다. 이들의 경우 처음에는 복수심을 누르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불우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목적이 바뀌었고 다시 치유 전문가라는 직업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앞서 소개한 중국인 선교사 오봉이 개인적 의지를 죽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킨 건 역시 마찬가지다. 거울 카드로 죽음이 나오면 나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괴롭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심한 배신감 혹은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 배신감이나 상실감에 직접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스스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죽은 카드의 점성학 정갈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죽은 카드는 정갈자리에 대응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힘센 사냥꾼인 오리온이 이 세상에서 나보단 강한 자는 없다 라고 거만하게 자랑하고 다녔고,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헤라가 그를 죽이려고 정갈을 풀어놓았다고 한다. 사실 오리온은 정갈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애인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 정갈은 공로를 인정받아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이 아버지 몰래 불의 전차를 몰다가 전차를 통제하지 못해 지상 곳곳을 불태웠는데 그 이유는 말의 정갈자리의 정갈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갈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8번째 순서로 기간은 10월 23일에서 11월 21일 무렵이다. 천문기호는 정갈자리의 꼬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정갈자리는 현대 점성학에서는 명왕성이 지배성이지만 고전 점성학에서는 화성이 지배성이었는데, 화성의 공격적 본능을 남성의 성적 본능과 대응시켰기 때문에 정갈자리는 남궁과 관련되었다. 특히 정갈의 치명적인 독은 죽음과 사후세계 혹은 지하세계와 연관되어 긍정적으로는 재생의 의미를, 부정적으로는 파괴, 살해, 잔혹, 냉혹, 부조리의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지하세계는 조폭이나 검은 배후를 상징하고 여기에 남궁과 지하세계가 합쳐져 윤락과 성폭행, 감금, 은폐, 학문, 비밀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리고 정갈의 기호 M자는 돈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돈과 지하세계가 합쳐져서 생긴 의미로
고리대금업이나 검은 돈 등이 있다. 라이더 웨이트 덱의 죽은 카드에서는 해골이 왕을 쓰러뜨리고 교황을 무섭게 내려다보고 있고 교황은 해골을 향해 빌고 있다. 해골은 악으로 지하 세계를 대변하며 그가 들고 있는 깃발은 검은 바탕에 백장미가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 지하 세계를 대변한다. 그 시절 교황이 판매한 면죄부는 검은 돈이었으며 이는 정갈자리의 상징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점성학 관점에서 죽은 카드는 성, 파괴, 지하 세력, 검은 돈 등을 상징하는데 정갈자리의 기질이 너무 지나치면 죽음, 파괴, 냉오, 폭로 등의 부정적 기질을 보일 수도 있다. 거울 카드로서 정갈자리가 나왔다면 나는 너무 파괴적이거나 냉혹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성적 쾌락만을 쫓거나 돈이나 성적 관계를 이용해 타인을 이용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모든 문제를 검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죽은 카드 상담 활용. 26세 남자.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올해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가을에 지방 K대학에 복학해야 하는 26살 남성입니다. 복학을 하면 2학년이 됩니다. 전 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성적이 좋지 않아 불가능했고 일단 무슨 과든 대학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노문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에 대해 아는 것은 공산주의나 푸틴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노어학은 러시아 문학을 배우는 거지만 어문학과가 다 그렇듯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경제, 문화, 사회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전 공부가 안 되면 나중에 전과나 편입을 하면 된다고 제 자신을 안심시켜 왔지만 다른 학생들 역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학업 성취도가 저와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들과 수업에 관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고 결국 자포자기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적성이 맞지 않아 1학년을 통째로 지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이 많아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미래가 너무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복학을 해야 하는데 일단 거액의 등록금을 마련한 것부터 걱정입니다. 제대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랑 술 먹고 취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도난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가 골절되었는데 운전자가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치료비를 고스란히 부모님이 부담했어요. 제 등록금 하려고 마련해둔 돈이 치료비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하우스 농장도 잘 안 되는 바람에 빚이 더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허리에 이상이 있어 일도 못하고 수술도 못해 거의 집에 드러누워 계시다시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게 대학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등록금을 전부 알바로 해결할 수도 없고 제가 꼭 죄인 같아 부모님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두 분은 고생하시는데 성적은 물론이고 이렇게 걱정만 끼치고 정말 제가 기생충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은 장남이라고 제게 투자를 무지했는데 성적은 늘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다니는 학과도 미래가 없고 또 부모님께는 미안해서 대학을 때려치운다는 말도 못하겠고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미워 한 번은 자살까지 시도했다가 애꿎은 병원비만 날렸어요. 사는 것도 버거워하는 놈이 죽는 건 또 오죽하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든 복학은 하겠지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입에 붙지 않는 노어,
그럴 때마다 한심해할 교수님과 저를 불쌍하게 쳐다볼 낯선 학우들, 학교도 학교지만 과제할 시간을 쪼개서 어머니 대신 도와드려야 할 하우스 농사, 생각하면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생도 이제 곧 대학에 가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엊그제는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에 나왔더니 아버지가 혼자 한숨 쉬며 막걸리를 멸치 하나 놓고 드시고 계시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는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주무시는 거 보고 나도 밖에 나가서 소주 2병 먹고 잤다가 아침에 또 아버지한테 엄마 병원에 모시고 못 갔다고 혼나고, 오늘도 공부고 일이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멍 때리는 걸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들은 3포 세대, 7포 세대 하는데 저는 그런 말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인생 포기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도 자꾸 다 잊고 죽고 싶다는 마음뿐입니다.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로 리더의 답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다. 온통 걱정거리네요. 하지만 그런 걱정들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그 자체만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걱정을 매일 하면서 이제 그만 죽고 싶다는 당신의 고백이 제게는 정말로 살고 싶다는 말로 들리는군요. 당신처럼 주체 못할 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도 세상에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힘든 기간을 이겨낸 사람 중에는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성공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새삼스레 살면서 한 번쯤 죽고 싶다는 생각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눈이 게으르다 또는 어리석은 놈이 짐 많이 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이 게으르다는 말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짐을 보고 놀라 일을 시작하기조차 싫어한다는 뜻이고, 어리석은 놈이 짐 많이 진다는 말은 한 방에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하다 보니 허리가 부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 역시 당신의 고민이나 고통을 모조리 끄집어내 놓고 한꺼번에 다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자신의 무력함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각자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지요.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 우리에게 중간중간 피치 못할 일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당신이 다리 골절이라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껏 고생한 아버지의 마음은 당신이 다른 집 자식처럼 일단 대학은 어떻게라도 졸업했으면 하는 바람일 겁니다. 허리 아픈 엄마 역시 당신이 돈을 벌어서 자기 허리를 고쳐주는 것을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면 대학에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일단 부모님께 폐를 끼쳤단 죄책감은 잊어버리세요. 아니, 가슴 한 곳에 오롯이 모아놓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강력한 동기요, 방패요, 구름판이 될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복학하고 힘들어도 아버지를 도우세요. 현재 당신에게 닥친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세요. 물론 일처리를 100%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해내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신은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연히 골절을 당한 것처럼 우연히 기회도 생기고 여유도 오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라고요. 이 말은 그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몇몇 속담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고통을 모두 헤아린 듯 보이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당신보다 좀 더 산 사람으로서 오래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크나큰 힘이라고 느꼈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게 되네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히 나를 붙들고 있을 순 없습니다. 시간은 그 고통마저 빼앗아 갑니다. 여기서 푸시킨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나는군요. 마음은 미래에 살고 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다우리라.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대에 올려진 연극이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배역을 맡은 나는 그 역할을 정말 고통스럽게 맛깔나게 연기하면 된다. 어떤가요? 상담에 적용한 죽은 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죽은 카드.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통째로 다시 생각하도록 주문한다. 죽은 카드의 방어기제 승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복수할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을 더 괴롭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죽은 카드의 점성학 정갈자리. 나는 너무 파괴적이거나 냉혹하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13번 죽은 카드 마무리. 다음은 14번 절제가 되겠다.